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집값 안정과 투기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의 자녀가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 시세 차익을 올린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공직자의 도덕성과 책임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여야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본격화된 부동산 대책들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갭투자 억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들의 주택 구입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갭투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성 투자 방식으로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갭투자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녀 문다혜 씨가 이러한 정부 정책이 시행 중이던 2019년에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주택을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작은 의원에 따르면 문 씨는 2019년 5월 양평동 주택을 7억 6천만 원에 매입하였고 자금 조달 계획으로는 구기동 빌라 매각 대금 5억 1천만 원, 현금 2천만 원, 임대보증금 2억 3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 씨는 대출을 받지 않고도 주택을 매입했으며 임대 계획도 보고했습니다. 문 씨는 약 1년 9개월 후인 2021년 해당 주택을 9억 원에 매각해 1억 4천만 원의 차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비판하는 여론과 함께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이 제기되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의 갭투자 사례는 정치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국민의힘 구작은 의원은 이 사건을 두고 국민에게는 투기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대통령의 자녀는 갭투자를 통해 시세 차익을 얻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는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문 씨가 태국에 거주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를 통해 차익을 실현한 점과 자금 출처의 불명확성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야당 측에서는 이 사건을 부동산 정책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 측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문 씨의 투자 행위는 당시 법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 씨의 부동산 매매와 더불어 서울 영등포구에서의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문 씨가 영등포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활용해 무허가 숙박업을 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구작은 의원에 따르면 이 오피스텔은 문 씨가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통해 임대업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문 씨는 제주도에서도 무허가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의혹들은 문 씨가 부동산을 단순 보유하는 차원을 넘어 임대사업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녀와 관련된 이러한 부동산 투기 및 불법 숙박업 의혹은 공직자 자녀의 도덕성 문제와 정책의 일관성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치적 공세를 위한 이슈라는 주장도 있으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공직자의 가족이 법과 규제를 준수하는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의 부동산 문제와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의 효과성과 일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공직자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시사하며 향후 관련 법안 및 규제 강화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영등포구청은 문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관련 조사를 위해 최근 해당 오피스텔을 실사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위법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다혜 씨가 소유한 오피스텔 건물은 신세계 백화점 영등포점 인근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텔로 2021년에 준공된 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복층 설계 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최고 13층에 달하며 갈색 템바보드로 마감된 저층부와 베이지색 고층부로 나뉘어 세련된 외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 호실이 복층으로 설계되어 창문이 길쭉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최하층은 개방형 테라스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최근 강남, 홍대 등 주요 도심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텔들이 젊은 층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단기 숙박업에 활용되면서 불법적인 운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다혜 씨의 오피스텔 숙박업 논란은 특히 해당 건물이 오피스텔임에도 불법적으로 숙박업소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며 주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활용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허가가 필요하며 법적으로는 숙박업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문다혜 씨가 소유한 오피스텔을 공유 숙박 플랫폼에 등록해 상업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도덕적 책임을 묻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문다혜 씨의 경우처럼 업무용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사용하는 행위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불법 행위로 간주된 바 있습니다. 2010년 대법원은 업무용 오피스텔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용도 위반에 해당하며 주거 목적 외의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 플랫폼의 활성화로 인해 불법 숙박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주요 관광지인 홍대, 강남 등에서는 단기 숙박을 위한 오피스텔이 불법 운영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소음과 보안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서울 내 에어비앤비 등록 객실 수는 약 1만 6천 개에 달하며 그중 약 80%가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상태의 객실입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여러 강력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갭 투자, 다주택 소유 등을 통해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을 비판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을 강화하고 전세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딸 문다혜 씨는 이러한 정부 방침과는 반대로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활용해 상업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책적 입장과 도덕성에 큰 흠집을 내고 있으며 그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흔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다혜 씨가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며 불법적인 방법을 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직자의 가족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물론 그 가족들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며 문다혜 씨가 공공의 규정을 위반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법적 위반을 넘어 공직자의 가족이 공공규칙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공공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문다혜 씨가 숙박업 등록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숙박업을 시도했다는 점은 공공에 대한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보이며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자격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가족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와도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공직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는 것은 그들의 위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논란은 이를 위반하며 공직자의 가족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사례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문 씨가 불법 숙박업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려 한 사실이 공공연히 드러나면서 이는 공직자, 가족의 특권 남용과 공공규정 위반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활용한 미신고 숙박업 운영은 공공규제를 무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이는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는 공직자 가족들이 사회적 영향력과 신뢰를 남용해 법적 허점을 악용하려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문 씨의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강조했던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며 공직자, 가족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여론의 요구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